피프티 사태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영상과 기사 자료, 보도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유튜버들이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조회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프티 사태가 단순한 마녀 사냥이거나 팩트 없이 비난 비방만이 쏟아지는 주제였다라면 많은 분들이 진작에 관심이 식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심이 아니라 분노와 분개함 폭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제 전달드리기도 했었던 단독 기사 기억나십니까? 피프티 닭가슴살 버터 커피 한 달에 5.5만원 부실 식단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기사 내용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에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팩트는 그거죠. 한 달 식비가 고작 5.5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1인당 55,000원 밖에 주지 않았다. 닭가슴살과 버터커피 밖에 제공이 되지 않아 영양이 부족하여 결국에는 영양사와의 단 한 번의 상담을 통하여 나중에 샐러드로 대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등등등. 멤버들이 조리, 구입, 식사 스스로 해결하고 사진 촬영으로 회사에 보고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한 번의 식단 사태와 한 번의 CCTV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것이 결국 백이사의 행태였다라고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기사가 올라왔다라는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 반응이 어떨까요? 자, 대중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정말 피프티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여론은 뒤집힐 겁니다. 한번 볼까요? 수백 개의 댓글들. 네, 그렇군요. 앵간히 해라. 자, 보이십니까? 지금 아무도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 플레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말을 누가 믿겠나 라는 말도 있고요. 디스패치가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애시당초 저것을 최초 포착하여 보도하는 곳은 바로 디스패치라는 어마무시한 언론사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언론사가 직접 파헤치고 있는데 추가 취재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한번 전달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디스패치에서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이 사태를 다시 재조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쭉 내려보면 야, 그만해라. 저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제일 앞에 나서서 호통치고 있던 게 누가 봐도 백이사던데 옆에 있었던 어트랙트 매니저 어쩌라는 거냐? 이런 말도 있고요. 지금 끊임없습니다.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자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버터커피하고 닭가슴살이면 완전 다이어트 음식 아니냐? 원래 버터커피 한 잔에 5,000~6,000원 정도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백이사를 저격하니까 어트랙트를 물고 늘어지면 물타기를 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백이사가 그 앞에서 뭐라고 비판을 하고 혼을 내고 있는데 그 옆에 같은 밑에 직원이 어떻게 한자리에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식단 얘기, 식비 얘기를 하기에는요. 사실 전홍준 대표님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 다 증빙이 됐습니다. 이 멤버들 조금이나마 좋은 숙소에 있게 하기 위해서 강남의 숙소를 잡아줬고 각종 트레이닝과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말 사비를 많이 썼다라는 건 이미 팩트 자료로서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저런 기사 몇 줄 쓴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큰 설득력이 있겠나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많은 분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분, 기자, 식비 이야기를 쓴 분, 텐아시아라는 언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자분이 쓴 기사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많은 대중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왜인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피프티 닭가슴살 버터컵이 월 5.5만원 부실식단 음식 패대기 어트랙트 더기버스 직원 다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된 기사죠? 내려보니 어떻습니까? 7월 25일 피프티 사태 안성일 학력 위조 오기재 정정조치
이것 때문에 안성일 씨는 오기재 씨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프티 사태의 원흉이 더기버스?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어트랙트의 내부다. 전입가경 피프티 사태, 어트랙트 대 더기버스, 치킨 게임이다. 어트랙트와 피프티 간의 본질적 분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기사를 썼고요. 손승연 씨, 안성일 씨와의 의혹으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손승연, 피프티 사태와 유사 의혹에 전혀 관련 없다. 아직까지도 인스타그램을 비공개한 채 그 어떤 입장문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손승연 씨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 더기버스 측, 피프티 큐피트 저작권 구매는 적법한 절차로 계약 체결을 한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더기버스 측의 주장이었죠. 이 기사를 썼고요. 또 있습니다. 외부 세력 지목당한 더기버스, 피프티 멤버 강탈주도 사실무근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도 이 기자분이 역시나 자신이 기사로 썼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내려보면요. 등 터지는 건 중소돌이다. 피프티, 어트랙트와 분탕질 세력의 치킨 게임에 불과하다. 멤버를 빼가려 한다라는 주장. 피프티 소속사의 어트랙트. 워너뮤직의 내용 증명을 발송. 워너뮤직은 그룹 역량, 네트워크 동원에 도왔다. 진실 공방은 갈수록 피프티 멤버들에게 피해를 준다. 자, 어떻습니까? 모든 기사가 이 기자분이 쓴 기사 내용의 공통점은요. 피프티 멤버들이 피해자다 라고 외치고 있으며 어트랙트의 주장보다는 더기버스의 주장을 좀 더 공신력 있게 다루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 보인다. 지금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지금 영상을 전달하고 있는 유튜버인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러다 보니 이 기사를 쓴 기자분 트위터가 난리가 났습니다. 테나시아 김지원 기자님께 묻습니다. 의도적인 자극적 기사를 작성하여 편협한 사고로 극을 관람하지 않은 일반인들 또한 함부로 공연을 판단하게끔 만드시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종업계, 뮤지컬 배우를 비롯한 수많은 제작진들도 극중 모차르트를 맡은 배우의 연기력과 늘어가는 실력에 속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는 왜 연매협에서, 왜 각종 매니지먼트 협에서, 각종 협회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핵심 맥락을 알고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달 말일쯤이면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또 판결이 나서 엄청나게 큰 물살이 또 몰아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사를 읽어보니 오랜 공방 끝에 피프티의 기적은 점점 흐릿해져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 조정 기일도 다 어그러지고 말았죠. 결국에는 이 가처분 신청이 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인용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될 것인가. 인용이 된다면 피프티는 전속계약 관계가 해지되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고, 어트랙트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소송을 거쳐야 할 겁니다. 근데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전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양측의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가처분 신청으로 활동이 중단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마저 피프티는 져야 할 겁니다. 특히 피프티 멤버의 변호사 대리인 측에서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항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기각이 돼도 항고할 겁니다. 가처분 이의 신청은 1심에서 이뤄지지만 항고심은 이제 서울 고등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법적 공방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돌아온다 한들 이 전홍준 대표님은 지금 형사고발까지 한 멤버들과 이거 다시 붙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사태 속에 피프티 멤버들에게 굉장히 편협되어 있다라는 악평이 쏟아진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와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안성희 씨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등등
많은 의혹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바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이런 깜짝 놀랄 증거가 터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 오픈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9월 11일 날 방송이 됐거든요. 이때 보면 작가가 신진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블랙박스 영상을 다 공개하지도 않은 채 이 남자를 범죄자로 확정하고 방송을 하여 나중에 굉장한 문매를 맞았었던 그 사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내려보면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의 편이죠. 여기에 작가 이름 보이십니까? 같은 작가라는 것이 지금 많은 대중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 형평성이 어긋나는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가 동일했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또 기사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과거 방송까지 머리채를 잡혀왔다. 레카랑 똑같다. 편파 의혹의 몸살을 앓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걸그룹 피프티 사태에 편파 방송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방송분까지 모조리 재조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실수마저도 다시 되짚어지면서 굉장한 비판이 쏟아진다는 거는 제작진의 입장에선 너무나 큰 부담일 것입니다. 왜인지 봤더니 자, 이 피프티 사태의 편파 방송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지수만 10,000명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아가서는 광고주들이 광고까지 빼버리게끔 시청자들이 광고주들에게 직접 상의 요청을 하는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제주도 오픈카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 때 카카오톡도 내용이 공개가 됐고 이렇게 반파된 차량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습니다만 굉장한 비난을 피하지 못했어요. 자, 제주도 오픈카 사건으로 큰 화제가 됐던 방송분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안전벨트를 안 했네 라는 남자친구 A의 발언 이후 교통사고가 났고 여자친구분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이 방송 또한 제작진이 녹취록을 선택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이 방송에서 남자친구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안전벨트 안 하고 있네 이러더니 사고가 났으니 이거 안전벨트 안 한 걸 보고서 그냥 갖다 박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때 한 네티즌은 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B씨의 음주 상태 등 당시의 사건 정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보도에 감정을 실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녹취록의 전문을 본 네티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분노했습니다. 이거 너무 프로그램 이름만 보고 믿고 있었다. 유튜브 레카와 다를 게 뭐냐. 유튜브 정보가 더 정확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녹취록 전문을 보니 남자친구가 안전벨트를 안 했네 라면서 갖다가 그냥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됐던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입맛대로 짜집기를 해서 방송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그동안 했던 방송도 다 못 믿겠다. 신뢰가 없는 방송인데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연예계까지 모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입장과 해명에 엄청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제주 오픈카 사건의 작가가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신진주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과거 저 영상의 작가뿐만이 아니라 이번 빌보드와의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바로 피프티 사태 방송편까지 맡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과 주고받은 이 편지 내용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었죠.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어졌으면 좋겠다. 자, 그 내용까지 지금 모조리 대중들에게
낱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생각마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드디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SBS 측 그것이 알고 싶다 PT 편 논란의 예고편 삭제? 원래 내려가는 거야. 공식 입장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보니 SBS 측이 가수 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편파 보도 논란 후 시청자 항의로 예고편 영상이 내려갔다라는 이 보도에 해명을 했다. SBS 측 관계자는 이 언론사를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은 PFT와 관련 논란으로 내려간 게 아니다. 원래 본방송이 하고 나면 예고편은 내려간다. 논란 때문에 영상을 내린 것처럼 보도가 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SBS 공식 유튜브 채널인 SBS 나우에는 이 예고편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자는 SBS의 공식 채널과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 관리부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대중들이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자랑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 원래 그런 시스템이어서 예고편 내려간 게 논란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서 자랑이다. 이런 비난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왜 매니지먼트 협회가 들고 일어났고 왜 대중들이 분노하는지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공식 입장문은 말하지 않은 채 고작 예고편 삭제된 거 아니야. 원래 우리 규정상 본 영상 나오면 내려가는 건데 우리는 논란에 휩쓸리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입장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너희들은 논란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내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 우리는 시스템상, 규정상 그냥 삭제 조치했을 뿐이야. 우리는 당당해. 라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저와 같은 공감을 하시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많은데 제가 차마 댓글로는 못 보여드립니다. 너무 악담이 많아서 이거는 너무 SBS를 향한 비방이 될까봐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뭐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기사를 봤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공익성을 위해서라도 SBS가 현재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당당하다면 우린 잘못이 없다. 아니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공정성에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후폭풍의 직격타가 그야말로 최악의 여론 상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PFT 멤버들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행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편파 논란의 폐지설까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죠. 결국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하여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그 어떤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런 칼럼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쭉 읽어드릴 테니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PFT 사태와 K-POP 기획사의 미래. 대중문화평론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억울한 일이었다. PFT 분쟁 사례에서 최대 피해자는 바로 PFT 멤버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외려 가해자가 된 것이다. 오랫동안 육성해준 흑수저 소속사를 버리고 다른 좋은 금수저 소속사로 이전하는 사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배신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잦다. 무엇보다 글로벌 스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PFT 멤버들이 부정적으로 각인됐다. 물론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조차 언론 플레이의 소산이었다. 그들의 법정 투쟁은 외주 프로젝트 대표와도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미 활동하기 전부터 배태하고 있던 고름이 터져나왔을 뿐이었다. 즉 소속사의 전 근대적인 재무구조와 매니지먼트에서 기인했고 그 틈을 비집고 외주사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 PFT 분쟁 사례는 전형적인 도구화의 사례였다.
여기에서 도구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 우리 음악산업에서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중심이었다. 도구화의 하나는 K-POP 아이돌 음악 장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익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구화에는 K-POP 아이돌 음악에 대한 애정은커녕 사실상 관심도 없다고 봐야 한다. 성공한 K-POP 기획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하이브, SM, JYP, YG 등 K-POP 아이돌 음악에 애정을 가지고 그 기획사 대표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던 주축 세력들이었다. 오히려 그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피프티 소속사의 대표는 애정도 열정도 없이 상장을 목표로 피프티 구성에 자본을 투입하고 이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외주에 아랫도급을 주었다. 더구나 그 자본은 자신의 소유도 아니고 담보를 통해 대출받은 셈이었다. 그 담보는 바로 걸그룹 피프티의 멤버들이었다. 글쎄요, 제가 평소에 이 평론가분의 글을 잘 읽는데 왜 이런 글을 적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읽다 보니 불안해집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두 번째 도구화는 바로 멤버들이다. 대부분 10대부터 멤버들은 짧게는 2년 반, 길게는 7년 반 이상 데뷔를 위해 고군분투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의 활동 미래에 관심이 없었다. 외주 프로젝트 책임자마저 자신의 수익을 위하여 저작권 확보에 더 관심이 많았다. 사태의 공방은 소속사 대표와 프로젝트사 대표 간에 이루어졌지만 그 실상은 도구화로 일회용 걸그룹으로, 즉 쓰다 버리는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무능은 피프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룹으로서 인기를 끌자마자 인기를 끌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황금 알에 낳는 닭을 죽게 만들었다. 소속사 대표와 외주 프로젝트 책임자가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 무리한 스케줄로 멤버들의 건강은 악화했고 기본 권리조차 전혀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유명 인지도에 비해 그들이 더 이상 소속사에서 활동하기에는 상처가 컸는데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와중에 참고 인내하며 활동하는 것은 모순을 심화시키는 길이었다. 더는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법정 투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금수저 기획사로 옮기려는 전략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들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고 배은망덕한 이들로 프레임을 형성했다. 치밀한 소속의 전략에 오히려 젊은 청춘들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좀 더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프티를 사랑하고 응원해준 전 세계 팬이다. 현재 피프티의 상황은 이후 좋은 활동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만약 법정 다툼에서 이긴다 해도 말이다. 그들이 다시 피프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팬심은 미래의 피프티에게 향할 수 없겠다. 가슴 아픈 일이다. 소속사와 프로젝트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모처럼 형성된 팬심이 무너지는 현실은 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통해 K-팝의 민낯이 드러나며 국가 브랜드 자체도 훼손이 됐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부각해줬다. 피프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K-팝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안한 재무구조를 통해서 수익 배분 구조가 불투명한 기획사는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 이는 업계의 자율로 시작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기획사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그것은 팬들에게 민주주의적 선택을 하게 한다. 이제 K-팝은 하나의 세계 장르가 되고 있기 때문 그것은 세계 청춘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입지가 구축되고 있는데 아이돌 멤버들을 혹사하여 성장이 유지된다면 반드시 팬들은 인지 부조화를 통해 장래에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는 K-팝의 멸망을 앞당기는 것이다. 왜 이런 칼럼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분은 피프티가 피해자다. 열심히 활동하려 했을 뿐인데 안상희 씨와 전홍준 대표님 사이에 이익 추구를 위한 다툼에 끼어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만 보고 혹시 칼럼을 작성하신 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저런 전문가분들조차 이 피프티 사태에서 이 멤버들이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이 정말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번의 말씀처럼 이 멤버들이 그저 열심히 활동하려 했는데 안성일 씨와 전홍준 대표님의 이익 추구를 위해 중간에서 피해를 봤다라면 글쎄요. 이 피프티 상표 추원 60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기사에 나옵니다. 피프티 상표권 무려 60개 출원 정황에 누리꾼들 이해가 안 간다. 피프티 부모님들이 치밀한 준비를 한 것인가 60개의 상표권을 등록했고 상표권 등록 비용만 1,536만 원입니다. 과연 이 멤버들이 정말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60개의 상표권을 등록했을까요? 그것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가처분 소송을 갑자기 보내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칼럼에서는 몇 가지 잘못 짚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멤버들이 사실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뭐 지금 CCTV, 다이어트 등등등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멤버들이 너무나 힘겹게 고군분투한 도구화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멤버들은요, 오히려 소속사의 대표님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그러한 증거들이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대중들은 개 돼지다. 금방 잊혀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중들은요, 굉장히 현명하고요. 굉장히 팩트에 근거한 자료들에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마녀 사냥에 휘둘리는 과거 80년대, 90년대의 여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팩트를 보고 이것이 증거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사람들은 의견을 내놓습니다. 물론 덮어놓고 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팩트에 입각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이분의 말씀처럼 피해자이고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런 억울한 입장일까요? 정말 그랬다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대중들이 피프티 멤버들을 왜 이때까지 기다려줬고 왜 이때까지 안쓰러워하는 분들이 있었는지를 이 평론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피프티 멤버들 정말 잘못이 없을까요? 피프티 멤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보여줬던 황당무계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의 부모님들의 행태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60개의 상표권을 1,536만 원을 들여서 준비한 것만이 아니라 제가 애시당초 말씀드렸죠? 이 멤버들이 CCTV로 감시를 당하고 부모님들이 싸준 반찬이 바닥에 패대에 겹쳐있으며 나아가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죠? 알고 보니 그 모든 횡포의 뒤에는 바로 B사, 배기사가 존재했었다라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더 충격적인 증거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피프티 닭가슴살 버터커피 월 5.5만원 부실식단 음식 패대기 어트랙트 더기버스 다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쭉 열어보니까요.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제대로 식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라는 반론이 제기가 된 겁니다. 피프티의 부모님이 해주신 반찬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친 음식 패대기 사건은요. 소속사 어트랙트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했던 외주업체 더기버스 관계자가 모두 있었다라고 이 언론사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텐아시아 언론사가 단독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이 소속사 어트랙트는요. 피프티에게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3개월간 약 726만원의 식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정산했습니다. 월 평균 22만원을 사용하는 거죠. 연도별로 연습생 멤버가 다르지만 정산 시 멤버 수인 4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명당 한 달 식비 평균 5만 5천원을 지출한 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33개월 중 12개월간 회사에서 지원한 식비는 0원이다라고 말을 해요. 황당하죠?
뿐만 아니라 데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2년 10월부터는 매니저가 식사를 제공했는데 정산 내역에서 직원과 멤버의 식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트랙트가 부담한 비용은 없다고 하네요. 726만 원의 비용을 멤버별로 정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속사가 짜줬다라는 식단을 보니 닭가슴살과 버터커피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닭가슴살, 버터커피만 식단으로 제공이 됐는데 회사 출근이 잦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6월의 경우 연습생을 포함한 멤버들이 한 달에 100만원어치를 먹었다라고 소속사는 정산을 했습니다. 이 기간 피프티 연습생들의 몫까지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3개월간 닭가슴살과 버터커피에 든 돈이 172만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1년 3월에는 포토 스태프들의 반값 36만원까지 멤버들의 밥값에 포함이 되었고 2021년 5월에는 디톡스 재료로 102만원을 지출했으며 2021년 당시 연습생을 포함한 멤버는 5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과 가족들은 이 같은 식단 문제가 너무 부실하여 멤버들의 건강에 해칠 것을 우려를 했고 실제 2021년 하반기 트레이너의 피드백 내용을 살펴보면 단백질, 야채 부족, 아침 챙겨주세요. 영양소 공급 부족, 필수 영양소는 섭취 필요, 곤약 젤리는 간식으로만 섭취, 식사 대용으로는 안 된다. 등등 영양 부족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멤버들과 가족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니 2022년 6월에 가서야 영양사와 한 차례 상담을 했고 이후 멤버들은 그해 8월부터 7개월간 근처 샐러드 전문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멤버 한 명당 하루에 10,000원으로 제한된 금액이었다라고 해요. 이 가운데 2023년에는 아티스트 식단 정산 비용에서 직원의 식단을 또 이 아티스트에게 전가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피프티 소송 대리인 유영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소속사는 멤버별로 식단만 지어줬을 뿐 식재료 구입, 조리, 식사는 대부분 멤버들이 해결하고 사진 촬영으로 회사에 보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황당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이 보낸 음식을 회사에서 거실에 내던졌다. 음식 패대기 사건도 논란이 됐는데 최근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멤버들의 부모님이 보낸 음식을 거실에 던졌다라는 이 내용 소속사에 CCTV도 있었다.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현장에서 이 백이사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장에는 어트랙트 관계자와 더기버스 관계자 모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패대기 사건 역시 더기버스 백모 이사를 비롯해 어트랙트 소속의 매니저 팀장 김모 씨, 최모 매니저 A 씨, 최고 매니저 B 씨가 함께 자리에 있었고 회사 측의 인물은 총 더기버스 1명, 어트랙트는 3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취재 결과 이 사건이 2021년 7월 6일 강남 트레이닝 센터에서 벌어졌고 회사 관계자들이 숙소에 있던 당시 연습생이던 피프티 멤버들의 개인 물품과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온 물건들을 센터로 가져와 바닥에 펼쳐놓고 멤버들을 혼낸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프티 관계자는 2021년 7월은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한 몸으로 움직인 시점이라 멤버들은 두 회사의 구분을 의식하지 않았다. 두 회사를 구분해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는지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기버스의 직원과 어트랙트 직원이 같이 멤버들을 과도하게 통제했다. 팩트는 소속사의 직원들이 때로 연습생들을 불러다 세워놓고 막말하면서 혼을 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센터 내에 과다하게 CCTV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CCTV는 숙소, 집 앞 현관 쪽에도 있었다. 2021년 7월 6일자 CCTV 자료인데 아직 보관한 것을 보면 모든 처리를 감시와 통제 속에 기록에 남긴다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목적 아래 설치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CCTV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사무실에서도 직접 모니터링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한 중소기획사 대표가 이러한 증언을 했습니다. 중소형사에서는 아이돌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너무 풀어주면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 아이돌을 육성하는데 아이돌들의 자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다. 식단 관리 등은
소속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은 전형적인 구시대적 매니지먼트다. 라고 꼬집어 이야기했는데, 자, 이 사태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제가 볼 땐 좀 일파만파 번져나가게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요번에 이진호 유튜버가 또 영상을 새로 하나 올렸죠? 여기 보면 이 멤버들이 직접 이 PD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손편지가 있습니다. 보면 PD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감사히 잘 받았다라면서 직접 뵙고 인터뷰를 하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라면서 자신들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 그리고 특히나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하여 종합적인 가치 판단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무척이나 바라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다루어 공정성 있는 방송을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만 봐도 이미 사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와 충분히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이진호 유튜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성 있는 보도라기보다는 나와 있는 팩트 근거가 전부 다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잘잘못에 대하여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결국 방송 프로그램은 그 반대인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형태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 편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다 있었다. 도대체 이 언론사가 주장하고 있는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이라는 것을 왜 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가 저의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멤버별로 식단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피프티 즉 소송 대리인의 이야기이고요. 나아가서는 음식 패대기 사건의 CCTV에서 직원 둘이 모두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직원들 중에서 총괄을 누가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백이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트랙트의 직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에는 지금 보세요. 이런 언론 기사가 갑자기 올라왔고요.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칼럼도 갑작스럽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언론 플레이인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겠습니까?